어떻게 단 한 푼도 사라지지 않았지? 이 나라 정말 다르다. 우리가 전역하고 나서도 한국에서 계속 살면 어떨까? 근무지가 아닌 한국은 그들의 집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적인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실시간 감동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 해군 장교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3년을 보낸 후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매일 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그가 한국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를 한국에 묶어두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미국 텍사스 노포크 해군기지. 그날도 평소처럼 군기지를 둘러보며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장교 에릭 스콧 대위는 오랜 시간 이곳에서 근무해 왔으며 이제 곧 다음 보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릭, 자네 다음 근무지가 결정됐네. 한국 부산 해군기지로 발령이야. 순간 에릭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미국을 떠난다는 사실조차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갓 결혼한 아내 리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국이라고요? 에릭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 한국. 그곳은 대체 어떤 곳인가? 그날 밤 에릭은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한국 생활, 부산 해군기지, 주한미군 후기. 그런데 검색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지하철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합니다. 와이파이가 무료라고 합니다. 치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식당에서 반찬이 공짜로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진짜인가? 가짜 뉴스인가? 왜 한국에서 근무했던 미군들은 다시 가고 싶어 한다고 할까요? 스크롤을 내릴수록 한국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여기 봐봐요. 한국에서 근무했던 미군들 다들 다시 가고 싶어 한대요. 그 순간 에릭은 운명을 예감했습니다. 이 여행이 군 근무가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꿀지도 몰라. 출국 하루 전날 미국 텍사스 스콧 부부의 집 거실 한가운데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릭과 리사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말 떠나는 거야? 리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에릭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짐을 바라보았습니다. 군 생활을 하며 여러 번 이사를 다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함께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익숙한 미국이 아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에릭과 리사는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부모님은 차분한 듯 보였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긴 안전한 곳이 맞니? 아시아는 전쟁이 많았던 곳이잖아. 혹시라도.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었기에 더 걱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에릭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리사도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잘 지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가족들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미국을 떠나 머나먼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불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미국을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빠르게 질주하며 떠올랐습니다. 태평양 상공. 비행기 안. 창밖으로는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불안한 듯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리사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곳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과연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우린 직접 경험해 볼 거야. 한국이 어떤 곳인지. 그렇게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첫 모습. 반짝이는 도심과 정리된 도로, 멀리 보이는 한강과 빌딩들. 그 순간 한국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에릭과 리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진짜 한국에 왔어.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항 내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깔끔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미소를 지으며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사가 놀란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보, 공항이 왜 이렇게 깨끗해? 미국 공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종이컵, 구겨진 영수증, 바닥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들. 그러나 이곳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 순간부터 한국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입국 심사. 빠르고 편리한 한국의 시스템. 입국 심사대아. 줄이 길었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에릭이 입국 심사대에 섰습니다. 직업이 뭐죠? 어떤 목적으로 오셨나요? 거주지는 어디인가요? 질문 몇 개가 끝나자 단 몇 분 만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미국에서라면 30분은 걸렸을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단 5분 만에 끝났습니다. 공항 내부. 또 한 번의 문화 충격. 입국장을 나와 수화물 찾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또 한 번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짐이 벌써 나와 있네? 리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미국 공항에서는 짐을 찾으려면 최소 2~30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부산으로 가기 위해 고속철도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승강장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차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차 연착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0분, 20분 연착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단 1분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공항. 단 5분 만에 끝난 입국 심사. 수화물이 이미 도착해 있는 공항 시스템.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고속철도. 에릭과 리사는 수화물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공기도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 리사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공항 내부에서는 너무나도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란스러움이나 정신없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첫 순간부터 한국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이동하는 길. 인천국제공항 택시 승강장. 대기 중인 택시들이 줄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모든 차량이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운전기사가 공손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서울역까지 가려고 합니다. 에릭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짐을 직접 실어주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능숙했습니다. 택시가 공항을 벗어나 도로로 진입하자 창밖으로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고속도로. 도로 위에 한 개의 쓰레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차량이 차선을 지키며 질서 있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거친 운전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도로 시스템이 이렇게 정돈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KTX로 부산으로 이동. 서울역 KTX 승강장. 표를 끊고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길. 안내판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까지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선 길을 잃을 일이 없겠어. 리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KTX 열차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차량 내부는 조용하고 깔끔했습니다. 넓은 좌석과 편안한 분위기,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비행기 1등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또 한 번 한국이 얼마나 편리한 곳인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역 도착 후 해군기지까지 이동. 기지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까지 가는 도로 또한 깔끔하고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기지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에릭과 리사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숙소로 안내받은 후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산 도심의 반짝이는 야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릭과 리사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새로운 시작 앞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부산 해군기지. 첫 출근일 아침.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의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숙소에서 일어나 샤워를 한 후 제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잘할 수 있을 거야. 기지 내부로 이동하며 한국군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군과의 첫 만남. 예상과는 달랐던 분위기. 해군 작전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한국군 장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군대에서는 이런 문화가 없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상관이 들어와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흔드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철저하게 격식을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의가 정말 중요하구나. 에릭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 한국식 식사 문화에 대한 첫 경험. 부대 내 식당, 점심시간, 트레이를 들고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밥 한 공기, 불고기 한 접시, 된장찌개 한 그릇, 각종 반찬들 김치, 나물, 계란찜, 멸치볶음. 이거 다 우리가 시킨 거야? 리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 이건 기본 반찬입니다. 한국에서는 반찬을 같이 제공합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음식 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비용이 붙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추가로 더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 같이 나눠 먹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국군 동료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난 후 에릭과 리사는 한국의 거리를 직접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기지 내부와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거리, 늦은 밤까지도 활기찬 도심, 작은 상점들과 다양한 가게들,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저녁이 되면 거리가 텅 비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밤이 되면 오히려 거리가 더 활기찼습니다. 노점상에서 길거리 음식을 파는 모습도 신기했습니다. 야외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한번 먹어볼까? 리사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군 후배들과 처음으로 본격적인 업무 회의를 시작하는 시간. 그런데 후배들의 태도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후배들도 상사에게 편하게 의견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후배들이 매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위님, 혹시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요? 한 후배 장교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군이 선배를 대하는 방식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여기서는 존경과 예의가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에릭은 이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에릭과 리사는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러나 편의점에 들어선 순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간단한 음료나 과자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마치 작은 슈퍼마켓 같았습니다. 삼각김밥, 도시락, 컵라면, 다양한 음료, 그리고 각종 간편식까지. 여보, 여기서 바로 밥을 사서 먹을 수 있대. 리사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편의점 안에 테이블과 전자레인지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삼각김밥과 라면을 즉석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편의점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부산 해군기지, 한국 생활 2주차.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점점 한국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이제 주말이 되면 기지 밖으로 나가 새로운 곳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점점 익숙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산 시내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역 근처를 걷다가 한 가지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어디로 가야 하지? 리사가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지도가 제대로 로딩되지 않았죠. 한국에서 처음으로 길을 잃었습니다. 부산역 근처. 길을 잃은 상황. 한참 동안 지도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볼까? 리사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침 옆에 서 있던 한 중년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Excuse me, do you speak English? 여성은 잠시 고민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도와드릴까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해운대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해운대요? 지하철이 편해요. 그녀는 직접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Thank you so much. 감사 인사를 하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부산 지하철 승강장. 표를 사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잠시 후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여기 너무 조용하지 않아? 리사가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승객이 조용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질서 있는 사회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때 한 노부부가 우리 앞에 섰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여보, 우리 자리 양보할까? 리사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 순간 양보가 한국에서 중요한 문화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하철역을 나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삼각김밥과 음료를 사서 간단한 저녁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거 맛있을까? 삼각김밥을 몇 개 골랐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내밀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점원이 카드를 보며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봉투 필요하세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Oh, sorry? 점원은 미소를 지으며 손짓을 했습니다. 그제야 비닐봉투를 가리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조차 우리가 한국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걸 깨닫게 했습니다. No. Thank you. 라고 말하고 삼각김밥을 챙겼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이제 목적지를 한국어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해운대 가 주세요. 기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는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부산의 야경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첫 모험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하루 한국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길을 잃었지만 한국인들의 친절 덕분에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이었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배려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 오셨나요? 갑자기 기사님이 거울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2주 됐어요. 에릭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 한국 좋아요? 그의 질문에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한국이 정말 좋아요. 그렇게 점점 한국을 집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주말 저녁, 한국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주말이면 부산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날도 해운대 해변을 걸으며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살짝 차가웠지만 기분은 최고였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한 잔씩 들고 바닷가를 거닐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날이 우리에게 잊지 못할 날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해변 근처 한 카페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리사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커피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다니 정말 좋다. 리사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바닷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몇 분 후 리사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여보, 내 지갑이 없어. 한국에서 처음으로 지갑을 잃어버리다. 해운대 거리 한밤중 순간 멍해졌습니다. 리사는 가방을 이리저리 뒤졌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갑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신분증까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잃어버렸다면 엄청난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페에 두고 온 걸까? 급히 카페로 되돌아갔습니다. 카페에 도착해 급히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검은색 지갑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점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테이블에서는 못 봤어요. 점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다시 한번 지나온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길거리에 떨어져 있지 않을까 두리번거리며 찾았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안 나오면 카드 다 정지해야 해. 리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그 순간 우리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거 찾고 계세요? 지갑은 온전한 상태로 돌아왔다. 해운대 거리, 늦은 밤. 우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검은색 지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거 방금 길에서 주웠는데 혹시 손님 거 아닌가 해서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얼른 지갑을 받아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금, 카드, 신분증까지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리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습득한 물건을 경찰서에 맡기거나 주인을 찾아주는 게 보통이에요. 또 한 번 한국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나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리사는 감격한 듯 손을 모으고 인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조심해서 다니세요. 남성은 환하게 웃으며 가던 길을 갔습니다.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이 온전한 상태로 돌아온다는 말을 들었지만 직접 경험하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정말 다르다. 카페를 나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이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여기선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치안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직접 경험하니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더 이상 한국이 외국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 리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가 전역하고 나서도 한국에서 계속 살면 어떨까?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을 집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분실물 찾기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나라라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 3년 차.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3년 동안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군 근무였지만 이제 한국은 우리에게 집이 되었습니다. 부산의 시장에서 한식을 즐기고 지하철을 타고 익숙하게 이동하고 편의점에서 간편식을 사는 것조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외국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에릭 대위, 미국 본토 복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한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부산 숙소. 복귀 준비 중. 짐을 하나씩 정리하며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떠나야 할까? 리사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을 근무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한국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 남산타워를 찾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지난 3년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 지하철에서 문화를 배우던 순간, 길을 잃고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았던 일들, 잃어버린 지갑이 온전한 상태로 돌아왔던 날, 여보, 우리 정말 떠나는 거야? 리사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두 번째 고향이라는 사실을. 자물쇠를 하나 사서 남산타워의 난간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우리는 꼭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음 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 텍사스. 복귀 후 6개월 후 미국으로 돌아온 후 예상했던 대로 한국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리사는 한국 음식을 직접 요리하기 시작했고 나는 한국 뉴스를 매일 챙겨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릭 대위, 전역 후 해외 거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한미군 재배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 리사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 후
다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속삭였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군 근무지로 생각했던 한국이 그들의 집이 되기까지, 한국의 따뜻한 배려와 놀라운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한국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매력. 한국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